안녕하세요. 늘푸른 건강박사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알츠하이머 발병의 원인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뇌의 독극물 배출 기능이 왕성해져서 제거할 수 있는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뇌 속에 쌓이게 되어 노년에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인 자연살상세포의 기능이 약 70% 이상 감소하여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암에 걸릴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개인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6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약 30에서 70%가 오늘의 영상 주제인 야간뇨를 앓고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뇨의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것인데, 절대로 야간뇨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야간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간뇨란 밤에 숙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하고, 인트로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약 30에서 7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배뇨장애입니다. 흔한 배뇨장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야간뇨는 피로감, 의욕상실 등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암과 치매 등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초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 등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는 2차 피해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야간뇨는 우리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면서 삶의 질을 망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간뇨가 발생하는 5가지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고정관념입니다. 무조건 물은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의 양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오늘 마셔야 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낮에 못 마신 만큼 저녁에 물을 더 많이 마시는데, 이것은 야간뇨를 부르는 잘못된 상식이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반드시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 또한 야간뇨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물에는 많은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는 염분을 빼내기 위해 많은 양의 소변을 생성하고, 이것이 야간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싶다면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먹는 과일 또한 높은 수분량으로 인해 야간뇨를 유발하니 역시나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성의 약 50에서 70% 정도가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주원인으로는 심리적인 원인과 호르몬의 변화, 요로 감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과 배뇨일지를 만들면 좋은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소변이 마려울 때 항문에 힘을 주어 골반 근육을 수축시켜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것이고, 배뇨일지는 본인의 배뇨 간격을 파악하고 그 간격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여성은 과민성 방광이 야간뇨를 유발한다면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야간뇨가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의 용량이 감소하고 방광 근육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는데, 이로 인해 요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흐름이 제한되고 방광에 더 많은 액체가 남게 되어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돕는 일부 약물은 전립선 비대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방광 근육 조절에 영향을 주어 야간뇨가 유발될 수 있으니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미국 수면무호흡협회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80% 정도가 야간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추면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은 산성화가 되면서 심장 박동이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몸에 나트륨과 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단백질을 분비해 야간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야간뇨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 같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야간뇨를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어느 신체 부위가 그렇듯 방광에도 노화가 찾아옵니다. 노화가 찾아옴에 따라 방광의 용량과 근력이 약해지며 야간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잠자리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일 같은 시간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고 커피를 비롯한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야간뇨를 유발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잠 자기 전 2시간 정도 전에는 물을 드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이 야간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야간뇨를 예방하시고 깊은 수면을 취하셔서 기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늘푸른 건강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